안녕하세요. 발군놀이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이 아주 심각하죠. 작년에는 학교 출산율이 거의 0.7명대로 떨어지고 올해 2024년에는 0.7명대 이하가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유지되는 대체 출산율이 2.1명이죠. 그러니까 0.7명이라고 그러면은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인데 그 얘기는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부모 세대의 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태어나는 이제 신생아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도 학교 출산율이 0.7명 이하라면은 그들의 낳는 그 아이들의 숫자는 이번에 태어나는 신생아의 3분의 1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마 정도 될 거예요? 작년에 아마 23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러는데 신생아 수가 그거의 3분의 1이면은 7만 명 조금 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학교 출산율이 0.7명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해도 한 7만 명 남짓밖에 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한 숫자죠. 왜 그러냐? 1970년대 신생아 수가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채 100년이 안 돼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14분의 1, 15분의 1로 줄어든다면은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학교 출산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이번에 태어난 아이들의 손자 세대는 신생아 수가 이번에 태어난 아이들의 9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에다가 다시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손자 세대가 되면은 손자 세대라는 게 한 60년 정도면은 손자 세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년 후라고 그러면은 약 2080년대 작년에 신생아 수가 지금 25만 명도 안 되는데 그거의 9분의 1이라고 그러면은 한 3만 명? 연 3만 명밖에 안 태어난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어떤 문제보다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양대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지금 서로 공정과 상식을 되찾는다고 그러고 검찰 독재를 종식한다고 그러고 좋은 얘기죠. 그러나 그런 거를 한다고 그래서 출생아 수가 늘어나겠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많이 발전했죠. 예를 들자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현재 민주주의는 엄청 더 튼튼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무리 검찰 독재 종식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고 또 공정과 상식도 20, 3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기로서니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저출산 문제는 내버려 두면은 신생아 수가 20, 30분의 1로 줄어드는데 예를 들자면은 앞으로 60년 정도 뒤에는 신생아 수가 25의 9분의 1이면은 약 한 3만 명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70년 정도 되면은 약 한 3, 4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림짐작으로 그러면은 100분의 3이 된다는 얘기니까 2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넉넉 잡고 해도 그 신생아 수가 20분의 1로 100년 만에 줄어든다면은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낳기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사교육비하고 보육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교육비와 보육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양대 정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언론에서 저출산이나 떠드니까 그러니까 저출산이라고 해가지고 뾰족한 수가 없는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다못해 그런 어떤 기업 차원에서 애를 낳으면 1억을 주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많은 회사들이 그러기는 어렵겠죠. 국가 전체적으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시 노원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예비 후보로 입후보를 했는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노원구가 교육적인 면에서 좀 다른 지역하고 좀 특성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중계동에 학원가가 있고 거기에 학원가에 그 선생님들이 강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훌륭한 강사님들이. 그래서 그 노원구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시범 특구 사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보육의 문제. 요즘에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지금 문 닫는 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시설이 좀 괜찮은 곳은 다 공공보육기관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가지고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그런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거는 보육과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체계를 목적으로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국가 전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노원구에서 시범특구 사업으로 한번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결책이 마련이 되면은 그거를 전국적으로 초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넓혀서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국회의원 급여를 반 이하로 깎아라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3번, 4번 나오지 말고 기득권을 좀 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지금 다선 의원들을 양대 거대 여야 정당에서 각각 불출마를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보육하고 교육의 시범특구 사업만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국회의원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에서는 많은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한 번이나 2번에 걸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약을 수행을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급여도 스웨덴 근로자 평균 급여의 절반 남짓 그 정도 받고 비서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서진이 9명이죠. 국회의원 1명당 9명이고 급여도 연세비가 1억 5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자 급여는 4천만 원 안팎이라고 그럽니다. 5천만 원이 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평균 근로자 임금의 3배를 받고 있고 국민소득 GDP 대비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국회의원 세비가 가장 높은 축에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권 줄여라.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 특권을 있고 그건 차치하고라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그 세비까지 일반 평균 근로자 임금의 3배가 넘으니까 이거는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선택해준 국민의 대표니까 국민들의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다시 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세비는 3분의 1만 받고 나머지 3분의 2는 나라에서 지금 법을 고치지 않으면은 그대로 나올 테니까 3분의 2는 제가 스스로 사회에 환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세비를 스스로 적게 받고 임기도 한두 번만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면은 그렇게 봉사하는 국회의원들의 상이 정립이 된다면 우리 국회는 저절로 개혁이 될 것이고 국회가 청렴하게 봉사하는 장이 될 때 행정부하고 사법부에 있는 부조리와 비리도 발을 붙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회를 통한 개혁, 그걸 통한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지금처럼 여야 양당이 서로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싸우지 않고 보수다 진보다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그래서야 우리나라가 지금 초저출산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 해가지고 무슨 대책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욕심을 버리고 기득권을 버리고 스웨덴 국회의원처럼 비서도 없지만은 급여도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조금 더 받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두 번 하면은 거의 기를 다 쏟아가지고 힘들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는 국회의원 상들이 정립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미의 현안인 초저출산 문제를 거국적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비록 제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달걀로 바위치기와 같은 시도이겠지만은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